먼저 자료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료. 자, 통계학에서 말하는 자료는요, 질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질적이냐 양적이냐. 자, 이 앞에 있는 단어만 봐도 질과 양, 확실하게 정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질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자, 귀하는 안경을 썼나요? 안경 착용 유무, 여부. 자, 저는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나는 안경 안 썼는데. 자, 이렇게 OX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현재 여기 강의실에 온도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인 자료는 그럼 뭘까요? 양적인 자료는 수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구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질적인 자료에서 성별은요, 남자이냐 여자이냐 이렇게 쓰는 거죠. 한문으로 쓰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자, 남성이냐 여성이냐. 자, 안경 착용 여무. 난 안경을 썼다 쓰지 않았다. 직업이 뭐냐? 회사원이다, 학생이다. 온도? 춥다, 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양적인 자료는요, 이것을 수치화 시켜줍니다. 자, 양적인 자료는요, 남자는 1, 여자는 2. 자, 착용했다 1, 착용하지 않았다 0. 회사원은 1, 학생은 2, 주부는 3.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온도? 현재 여기 온도 24도 혹은 25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적인 자료는 이렇게 수치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문장, 단어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양적인 자료는 1, 2 이렇게 수치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양적인 자료는요, 또 다시 한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자료는 상수이냐 변수이냐로 또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상수라는 건 뭐죠? 그냥 어떤 수입니다. 3, 103,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수고요. 자, 변수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수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성별. 자, 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죠. 여학생 밖에 없습니다. 여대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가지 수만 되어 있는 것은 상수라고 하고요. 종합대학, 남녀공학인 대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2개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변수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변수는 또 2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이산 변수이냐? 연속 변수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산 변수이냐, 연속 변수이냐. 자,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를 구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은요, 정수이냐, 실수이냐입니다. 정수가 뭐고 실수가 뭔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정수라는 것은 딱딱 떨어지는 수고요. 연속 변수, 실수라는 것은 소수점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실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산 변수의 예 한번 들어보죠. 자, 남과 여, 1과 2 가능하죠. 안경 착용 여부 1과 0 딱딱 떨어집니다. 귀하의 직업 1번 회사원, 2번 학생, 3번 주부, 4번 무직, 5번 기타. 이렇게 딱 한계점이 딱 있죠. 자, 이런 것들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연속 변수라는 것은요. 자, 여기는 온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온도. 자,
24도, 25도. 이거랑 차이가 과연 뭡니까? 이것도 딱 떨어지고 이것도 딱 떨어지는데 이거 구분 애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연속 변수에서 이 온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24도, 정확하게 25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계에 따라서, 정밀도에 따라서 이 24도는 24.1038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25도는 25.000138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어디까지 계속 연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 1, 여자 2, 안경 착용 1, 안경 착용하지 않았다 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이산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확률 분포, 확률을 배우고 나서 확률 변수 배울 때 확실하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질적 자료, 양적 자료, 그다음에 양적 자료에서 상수냐, 변수냐, 그리고 이산 변수냐, 연속 변수냐까지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자, 질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를 구분하는 핵심 요인, 핵심 개념은 과연 뭘까요? 질적이냐, 양적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느냐,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별, 남자, 여자. 이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척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측정, 넘버링, 코드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의 차이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적인 자료에서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양적인 자료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측정. 자, 측정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계량적으로 코드화시키고, 넘버링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키. 키는 우리가 측정 어떻게 합니까? 줄자. 키재는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도구로 측정을 합니다. 자, 몸무게. 체중계로 하죠, 체중계. 자, 그리고 우리 길 가다가 가끔 설문조사 해주십시오. 대선 같은 거 있을 때 전화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만족도나 지지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문지로서 측정을 합니다. 설문지, 설문도구, 질문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단위도 한번 볼까요? 키, 센티미터라는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겠죠. 몸무게, 자,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족도,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 있는 어떤 개념들은 설문도구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정 규칙. 자, 과연 이 일정 규칙이 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은요, 바로 척도라는 개념입니다. 척도. 자, 척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기 지나가는 모델, 정말 아름답구나.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연예인
정말 예쁘구나. 정말 멋있구나. 굉장히 핸섬하구나. 저 모델 키가 과연 몇 센치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예쁘구나. 정말 멋지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저 연예인 정말 키가 크고 날씬한데, 키가 어떻게 되지? 정말 날씬한데, 몸무게는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러한 상황들. 예쁘다, 멋지다. 이런 거 질적인 자료입니다. 자, 이런 질적인 자료를 우리가 척도를 통해서 양적인 자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자, 저 모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여긴 보통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응답을 받게 합니다. 응답자들로부터. 저 여배우는 예쁘다. 한 4점의 체크. 어떤 학생들은 저 모델 멋있다. 5점의 체크.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값으로 우리가 4.8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평균 3보다 오른쪽 높은 쪽에 있으니까 저 모델은 예쁘구나. 또는 저 모델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183.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양적인 자료구나. 저 연예인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53kg.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바로 양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질적이냐, 양적이냐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느냐로 구분을 지으시면 되고요. 바로 이 척도가 들어가면서 질적인 게 양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척도라는 게 뭐라고요? 자,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일정한 규칙으로부터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자료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척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척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척도. 자, 척도는요, 4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목 척도, 두 번째로 서열 척도, 세 번째로 등간 척도, 네 번째로 비율 척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우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통계학 공부하시면서 뭐 이런 거 뭐 숫자도 아니고 공식도 아닌데 뭘 외워야 되나, 왜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가설 검정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세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어떤 거를 독립 변수라고 어떤 거를 종속 변수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 부분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그다음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목과 서열은요, 질적인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등간과 비율은 양적인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이 두 개를 구분질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자, 질적 변수는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칙 연산이라는 게 뭐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 이게 불가능합니다. 양적 변수라는 것은요, 일부분이 가능하거나 전체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는 전부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등간 척도에서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요, 비율 척도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목 척도 한번 볼게요. 명목 척도. 단어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명목상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남성을 1, 여성을 2. 제가 그냥 이렇게 일정한 코드를 그냥 부여를 했습니다. 또는 남성은 0, 여성은 1. 이렇게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가 1과 2 숫자로서 구분을 할 것이냐, 0과 1 이렇게 숫자로서 구분을 할 것이냐,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여기서 여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남성이 제로라고 해서 남성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명목상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뭐 다른 예 한번 또 들어볼까요? 자, 박찬호. 자, 박찬호 등번호가 뭐죠? 61번. 자,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등번호는 7번. 이게 맞나요?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서 여기가 뭐 오류가 있다라면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박찬호가 박지성보다 등번호가 더 높다라고 해서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죠. 운동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등번호에 불과해요. 멀리서 관중석에서 봤을 때 61, 등번호가 61이면 아, 저 선수는 박찬호 선수구나. 축구장에 가서 멀리서 봤을 때 7번이 보이면은 아, 저 선수는 그냥 박지성이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운동 실력, 운동 신경, 연봉 이런 거랑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부여한 것 뿐이죠. 이런 게 바로 명목 척도고요. 자, 이제 서열 척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열 척도.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서열 순으로 정해줬다는 거죠. 뭐 책마다 다릅니다. 뭐 번역하는 차이인데요. 서열 척도를 뭐 순서 척도, 뭐 순위 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열, 순위. 뭐 비슷한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1학년, 뭐 2학년, 뭐 3학년, 뭐 4학년. 자,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죠.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어떤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는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서 뭐 큰 컵, 중간 컵, 작은 컵 이렇게 커피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버거도 큰 버거, 뭐 조그만 뭐 아이들이 먹는 버거 이렇게 대소 구분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